시카고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오늘은 일리노이 예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공직을 놓고 어떤 후보들이 경쟁하고 있는지를 쭉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한인 2세로서 유일하게 주류 정치에 뛰어들어 주 검찰총장직에 두 번째 출사표를 던진 스티브 긴 국제변호사가 이번 공화당 후보 경선에서 선출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리노이는 정치계에 만연해 있는 부패상, 그리고 높은 재산세와 유류세, 그리고 카제킹 등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오명을 쓰고 있는 만큼 각 당 후보자들은 나름대로 이런 현안을 타개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목청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비선거는 11월에 있을 일반 선거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리노이 주에서는 J.B. 프리츠커 현 주지사를 포함해서 검찰총장, 총무처장, 회계감사관, 재무관 등을 뽑기 위해 민주당과 공화당이 당내 경선을 갖고 당 대표주자 한 명씩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민주당에서 프리츠커 주지사는 줄리아나 스트래턴 부지사와 런닝메이트로 재선에 도전하고 있으며 경쟁자로는 육군 출신 베버리 마일스가 나오지만 공화당에서는 무려 6명의 주지사 후보들이 당내 경선에 한 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윈TV를 방문한 주지사 후보로는 게리 레이반을 비롯 제시 설리반과 스티브 긴과 동행했던 리차드 어빈이 있습니다. 리차드 어빈 후보는 6명 중 선두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데런 베일리 후보의 추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빈 후보는 경찰 인력을 늘리고 재산세를 낮추고 범죄 퇴치를 내세우고 있으며 헤지펀드 운영자 켄 그리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레이바인 후보는 세금을 낮추고 일자리를 창출해 후손들이 일리노이를 떠나지 않게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설리반 후보는 학력을 바탕으로 한 국제적 IT 기업가로서 일리노이의 정치적 부패와 범죄 단속 강화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코아미 라울 민주당 검찰총장 후보가 경선에서 유력하며 공화당에서는 스티브 킴 한인 2세 변호사와 토마스 드보리 후보가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스티브 킴 후보는 시카고 트리뷴과 데일리 헤럴드로부터 공식 지지를 받았으며 짐 에드가 전 주지사로부터의 공식 지지도 이끌어내면서 당내 선두로 나서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예비선거에서 유일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출사표를 던진 스티브 김은 11월 일반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와 각축을 벌일 수 있는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는 리사 메디간 전 검찰총장 당시 일반 선거에서 붙었으나 당시 리사의 부친인 마이클 메디건의 정치적 입김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약한 입지에 놓였었습니다. 이번 예비선거에서 그는 두 번째로 공화당 검찰총장 후보로 나서면서 정치적 입지가 예전보다 강화되었고 국제 변호사로서의 활발한 활동 덕분에 인지도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 외에 쿡카운티 의장과 서기, 셰리프, 재무관, 과세평가인 포지션의 각 당 후보들이 경선을 통해 본선인 11월 일반 선거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수도물 정화국, 워럭 리클레메이션 디스트릭트 후보들을 비롯해 일리노이 항소법원 판사 및 쿡카운티 순회법원 판사직에 10여 명 이상이 재선을 위해 출마 중입니다. 코리안 아메리카는 보통 예비선거의 참여도가 일반 선거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예비선거는 투표소에 가서 본인이 민주당을 뽑을지 공화당 후보를 뽑을지를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당에 따라 유권자는 그 당에 속한 후보를 뽑는 것입니다. 만약 스티브 킴 검찰총장 후보를 뽑으려면 공화당 투표지에서 그의 이름을 찾아서 기표하면 됩니다. 민주당을 선언하면 스티브 킴 검찰총장 후보의 이름을 찾을 수 없습니다. 스티브 킴 후보가 공화당 경선에서 검찰총장 후보로 선출되어야만 11월 본선에서 민주당에서 나오는 한 명의 후보와 검찰총장직을 놓고 최후의 한판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한인 유권자 여러분, 오는 28일 예비선거 날엔 관할구역 투표소에 가셔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카고에 본부를 둔 대형 헤지펀드 투자 회사 시타들이 오피스를 시카고에서 마이애미로 옮깁니다. 헤지펀드 매니저 켄 그리핀은 이 같은 내용을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밝히고 30년 이상 비즈니스를 해온 회사 본거지를 플로리다로 이주하기로 했다고 알렸습니다. 본부를 옮기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시카고 내 날로 늘어나는 범죄 행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많은 회사 직원들이 본부를 마이애미나 뉴욕 등지로 이주할 것을 계속 요청해왔으며 이를 충분히 반영하는 의미에서 중요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켄 그리핀은 이번 예비선거에 공화당 주지사 후보로 출마한 오로라 시장 리차드 얼빈에게 4,500만 달러에 달하는 선거 자금을 후원한 것으로 널리 알려진 가운데 시카고는 또다시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시카고 직원들 중에는 총을 든 강도를 만나고 출근길에 칼에 찔리고 절도 등을 당한 수많은 케이스들이 있다며 이런 배경에서 일하는 것이 점점 힘들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포브지에 의하면 그는 250억 달러의 자산가로 시카고에는 수많은 자선을 베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를 들어 미시간 호숫가를 낀 트레일 조성, 시카고 대학 내 범죄 수사 실험실 설치, 그리고 쉐드 수족관 증축 등에 6억 달러를 기부하며 시카고 최고의 자선 사업가로 알려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원숭이 두 창을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PHEIC로 선포할지 여부를 놓고 긴급 회의를 가졌습니다. 미 언론에 따르면 원숭이 두 창은 지난 5월 처음 보고된 이후 현재까지 40여 개국에서 발병 건수가 3,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아프리카 지역 밖에서는 사망자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원숭이 두 창이 PHEIC로 지정될 경우에는 해당 바이러스는 2000년대 이후 인플루엔자 범유행, 야생형 폴리오의 세계적 유행, 에볼라 유행, 지카 바이러스 유행, 키부 에볼라 유행, 코로나19에 이어 7번째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되는 것입니다. 미로키기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다 레이콕 로드를 지나면 오른쪽에 스피드웨이와 쉘 주유소가 나란히 있습니다. 노크 카운티 텍스라는 현수막이 보입니다. 24일 현재 레귤러 갤런당 4달러 99센트이고 고급은 갤런당 5달러 69센트입니다. 이는 쿡카운티 내 주유소들보다 갤런당 50에서 80센트가량 싼 가격이라 15갤런을 넣을 경우 상당한 차익입니다. 이곳에서 북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다 1550 디어필드 파크웨이 버팔로 그로브에 위치한 우드맨스 주유소에 가면 24일 현재 레귤러 갤런당 4달러 89센트인데 이곳은 현금, 데비카드, 디스커버 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가스비와 생필품이 천정부지로 오른 지금 소비자들은 각종 정보들을 찾고 공유해서 생활비를 절약하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난달 대법원이 여성이 낙태할 권리를 보장한 로데 웨이드 판례를 뒤엎는 것을 다수안으로 채택했다며 판결문 초안을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해 파장을 일으킨 후 최근 들어 CNN은 늦어도 2주 이내에는 대법원의 판결이 도출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통상 연방대법원은 10월에 업무를 시작해 다음 해 6월 말이나 7월 초까지 회기를 진행하고 휴정기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 차원에서 낙태권을 보장하는 보호막이 사라짐에 따라 주정부 차원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낙태의 합법화를 조만간 뒤집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연방대법원 9명의 대법관 중 6명이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기에 낙태 합법화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뒤엎을 경우 낙태권 존폐 여부는 주 정부 및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경우 50개 주 중 절반가량이 낙태를 금하거나 극도로 제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 등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우편을 통한 낙태약 구매, 타주에서 낙태 시술을 받는 것에 대한 제한을 푸는 등의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다고 미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4와 BA5가 백신과 자연 면역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버드대 연구팀이 밝혔습니다. CNN은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 게재된 하버드 부속병원 소속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보도했는데 이 연구에서 과거 백신 또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생긴 항체를 BA4와 BA5 변이는 회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것입니다.
연구를 주도한 베스 이스라엘 디커니스 메디컬 센터 소장은 BA1과 BA2에 비해 이 변이는 백신 또는 감염으로 생긴 중화항체가 3배 감소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전하며 이는 높은 수준의 백신 또는 자연 면역을 가진 집단에서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백신 면역은 여전히 이 변이에 대한 중증화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할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주 미국에서 BA4와 BA5 변이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35% 수준으로 전주 대비 6%포인트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